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원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장이 좀 좋을 타이밍에 또 쉬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죠, 오히려. 예, 맞습니다. 네, 설날도 다 지났고 지난주 증시 지금 국내 증시는 좋았고요. 미국 네. 증시는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죠? 시장은 좀 각양각색의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코스닥이 좀 좋았었고, 예. 미 증시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지난주에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 지금 그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모습, 잃어버린 30년 다 되찾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중국은 지난주에 춘절로 완전히 예. 휴장이었고 오늘 처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전시 정체를 보면 그리 나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미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막바지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동력이 끝나고 나면 뭘 먹고 살지 아마 그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잠깐 좀 충격을 좀 준 적도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CPI, 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 컨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2.9%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었는데 3.1이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쇼크를 먹었죠. 그날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흔들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도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카고 연준총재가 한 달 가지고 그러냐. 이미 전체 인플레 같은 경우는 수치는 이렇게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느냐. 또 그 한 말에 또 그날 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보면 또 소매 지표 같은 경우가 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나오고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덕분에 이제 충격 한번 줬다가 만회가 됐지만은 이번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PPI 지표가 또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을 상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또 눌려서 끝난 약간 눌려서 끝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지금 우리 세미 와치를 통해서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상반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한 달 전인가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8, 90% 했었는데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90%예요. 예, 맞습니다. 물 건너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절반 이하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렇게 보고 있고 6월 정도나 돼서야 인하 가능할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상반기는 좀 물 건넌 것 같다. 하반기를 노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동력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잘 버텼다. 한 주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었던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빅테크 주들이 좀 흔들렸었는데 구글이 마이너스 5.6%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도 각각 3% 전후의 어떤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메타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보면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고 테슬라가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 3% 정도 반등이 나온 특징이 좀 있겠죠. 특징 종목들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끝자락이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우버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업체죠, 반도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반짝 강세를 보이는 흐름 정도가 나왔고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지난주 돌아보면 역시 우리 코인 쪽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르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도 조금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잠깐 돌아온다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주가 주춤하면 보통 우리가 코스닥이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는 또 코스닥이 또 강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엇박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 그러는데 여전히 국장 난이도가 글로벌 전체에서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주 초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강세였다가 약간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죠. 반면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 후반 갈수록 2차 전지주들이 또 강해지는 테슬라가 이제 주 후반에 강해졌으니까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 낙폭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우리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들 이런 종목들이 또 후장 갈수록 주 후반 갈수록 강해진 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우리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쇼크 기업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크 기업이 나온 기업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왜냐하면 안 좋은 실적이 이제
노출이 돼버리니까 아 이건 악재 노출이다. 그동안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제히 반등이 나오는, 물론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순환매석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고, 가장 큰 특징적인 지난주에 우리 시장 흐름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구조입니다. 역대급으로 봐야 돼요. 물론 1월에 있었던 그 블록딜, 삼성전자 블록딜 물량이 한 2조가 조금 넘는데 예. 이걸 제외하더라도 7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거의 뭐 지금 속도는 거의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흐름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1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지수를 받쳐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간 흔들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견고했고요.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자동차주들 강세 여전히 중간에 차익실은 나왔지만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견고했고, 또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 뭐 LG화학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도 주 후반에 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전체 지수를 그나마 좀 선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 주들도 중간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됐지만은 역시 주 후반 가면서 다시 기운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거래소도 올랐고 코스닥은 좀 제법 올랐지만은 아쉬운 점이라면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섹터가 움직이면은 다른 쪽을 팔아서 가야 되니까 파는 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올라간 쪽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는, 다 호흡이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순환매가 짧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는 것도 내가 빨리 사야 되고 파는 것도 남들보다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순환매 자체가 너무 좀 가파른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양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의사록, 심지어 네. 같은 날 나와가지고 이 증시 변동성 정말 극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번 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CPI 발표 정도 하나가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평소에는 CPI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또 금리에 예민하다 보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는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금리에 예민한 만큼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예.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지표를 좀 봐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배파적도 아닌 것 같고 중립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관련된 다만 그 안에 이제 뜯어봤을 때, 의사록을 뜯어봤을 때 세부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금리 관련 이벤트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금리에 대해 좀 예민한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 영향력이 약해진 건 맞는데 우리가 감기를 언제 걸리십니까? 바이러스는 계속 항상 위험한 바이러스는 떠돌고 있지만은 내 몸이 약해질 때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적 모멘텀, 경기 모멘텀으로 으쌰으쌰 열심히 움직였었는데 그 모멘텀이 끝나는 시점, 끝자락에서 만약에 금리 관련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1월 FOMC 회의 의사록을 한번 뜯어보고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사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거 하나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하나 보고는 아니지만은 실적도 분명히 우리는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했고 서프라이즈 실적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2024년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실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같은 AI 관련 모멘텀이 글로벌 전체 반도체 시장을 들썩이게 한 것이 분명히 맞고, 우리 반도체 섹터 중에서 또 관련 테마 섹터는 밸류는 높지만 엔비디아에 기대한 어떤 행보를 그동안 강세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지금 매출액을 뭐 한 203억 달러 보고 있다, 주당 순이익을 한 4.6불 정도 보고 있다, 뭐 등등 얘기 나고 있는데, 나와보면 알겠죠. 나와보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 그동안에
108불인가요? 거기서부터 올라온 주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액 뭐 순이익을 놓고 보면 뭐 200배, 700배 당연히 큰 폭 증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본다 그러면은 QOQ로 보면 조금 둔화가 돼요. 왜냐하면 3분기에서 워낙 잘했으니까. 3분기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뭐 30이다, 50이다 이렇게 큰 성장폭을 보이긴 했지만은,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기에 비한다 그러면은 약간 숫자적으로 좀 둔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가 올라온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퍼밸류가 지금 한 30배 중반이 되는데 다른 빅테크주에 비하면 좀 비싸 보이고, 그렇죠. AI 성장성을 비하면은 생각하면 더 싸 보이고, 그것도 맞죠. 예, 묘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와 맞물려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시장과 글로벌 전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슈퍼컴퓨터 주가가 20% 급락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오랜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하시면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월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입니다. 이건 이제 휴장이고, 또 금요일은 일본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우리는 내일 분위기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한은 금통위가 있다는 점,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이 이번 주에 많아요. 이런 것들도 이번 주 시장에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자, 다음 주에는 기업 밸류업 대책이 발표됩니다. 외국인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이번 주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한 2주, 3주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우리 추세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통과했습니다. 훌륭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예민한 이벤트,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FMC 연준 이사들의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좀 많이 올라온 많이 올라온 미국 시장의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 수급 상황 그림을 좀 놓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가파르게 사고 있는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사고 있는 역대급 이 외국인 매수를 놓고 보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외국인 이게 2023년 작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좀 많이 사다가 한 15조까지 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지금 아주 가파르게 20조를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왜 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환율을 놓고 보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그렇죠. 그것만은 설명이 잘 안 되고 현대차 실적 좋습니다. 기아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 우린 서프라이즈보다는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실적 발표한 기업의 80%가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오히려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주 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우리 정책 당국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믿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은 좀 더 이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지금 구간은 그 연장선이 아닌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수급과 분위기라면은 어떤 중기 흐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은 아무래도 메인이 어딘가를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와 저 PBR 관련주 이 두 개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섹터를 좀 분류를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극상의 테마주가 있고 저 반대편에 보면 완전히 반대로 노는데 저 PBR주가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노는 플레이그라운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개인은 테마주에서 놀고 기관과 외국인은 저 PBR주에서 놀고 있는 형국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모두를 좋아하는
어떤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게 2차 전지, 방산, 엔터, 뭐 라면서 같은 어떤 실적이 좀 되는 기업들이 중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어떤 메인 섹터는 반도체와 저 PBR주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지속돼야 된다.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큰 이벤트인 하나의 테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점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같은 저 PBR주 관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주 26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한 가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돼요.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희한하게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외국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투자해 오시면서 지금과 같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 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수많은 이 많은 어떤 정책들, 이걸 한 번이라도 이런 규모의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은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고 그의 몸을 좀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정책 당국의 이런 대책들, 이게 결국은 어떤 단순 테마가 아니고 트렌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보면 반도체와 이 저 PBR 관련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